활짝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요. 고졸 취업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는 실무직 및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으로는 고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서는 8월 9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가스 시설 안전점검에 체험형 청년 인턴을 모집 중에 있는데요. 학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 청년 인턴 경험자는 지원할 수 없는데요. 모집 기간은 8월 10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행정 및 통계 업무와 홍보 업무를 담당할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경험한 분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가능 시간은 8월 1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 통합 시스템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고요. 일반 상담 업무 경력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특별 손님 모셔봤는데요. 어떤 분인지 고쌤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제가 소개하나요? 네. 아, 네, 저번 주도 그렇고 네. 이번 주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같은 가게 나오면 좀 힘듭니다, 솔직히. 왜요? 아, 저번 주 안 보셨나요? 저번 주 봤죠. 보셨죠? 네. 힘들었습니다, 되게. 네, 오늘 모시는 분은 아, 바로 진행돼. 예. 오늘 모시는 분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왜냐면 한 학교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오. 네, 한 학교에 한 명밖에 왜요? 없는. 전교 1등이니까. 네, 전교 1등이고요. 야. 그리고 학교도 경희대. 경희대 중에서 제일 좋은 과가 어디죠? 호텔 관광. 네, 호텔 관광. 그렇죠. 네, 호텔 관광에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주 모시기 힘든 손수민 학생을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손수민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고쌤 말씀해 네, 주셨지만 알겠습니다. 잠깐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특성화고등학교인 상수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조리점 서비스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 손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수민 학생 반갑습니다. 자, 고쌤 저희가 오늘 손수민 학생을 초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그렇죠. 제가 초대한 건 아니고요. 네, 섭외를 할 때. 네, 섭외를 누가 하셨죠? 강쌤이 했습니다. 역시. 강쌤의 네. 그 인맥은 네. 어마어마합니다. 강쌤 보고 계시죠? 네.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입시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내용만 들어도 어렵고 실제 여기를 통과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중에 특히 이런 상위권 대학의 난관을 뚫은 네. 특별한 모셔봤습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서도 수시 모집을 그래서 뚫고. 수시 모집 중에서 특성화 특별 전형으로 그러니까요. 들어갔나요? 아니요, 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전 그 어렵다는.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네네. 친구 모셔봤습니다. 경희대학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던 그 호텔 관광학과 맞습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안에 호텔 경영학과, 컨벤션 경영학과, 조리점 서비스 경영학과, 외식 경영학과 이렇게 해서 총 4개 과가 같이 묶여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과를 정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먼저 학부로 입학을 하는 거죠? 네, 처음에 학부로 입학하고 저희가 전공 기초를 각 과를 다 들어볼 수 있어요. 네. 각 과 전공 기초 다 듣고 나서 1학년 말쯤에 저희가 학과 선택을 하고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과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자,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베이커리를 전공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줬고요. 나 대학교에서는 이제 조리와 서비스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좀 요리를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많이 좋아했나 봐요. 처음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입시도 다가오고 막 이럴 때 친구들이랑 놀러 요즘 공방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네.
그때 케이크 공방 갔다가 우연치 않게 적성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오. 그렇게 고등학교도 베이커리과로 들어갔는데 너무 잘 맞아서 대학까지 연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4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고등학교 때는 베이커리를 전공했고 전 제가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기 때문에 가게를 차리려면 경영이랑 실무에 관한 함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리과 선택했습니다. 똑똑한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 지금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는 일반 경영학과랑 비슷하게 경영 수업 같이 하고 있고요. 조리랑 같이 연계된 경영도 해서 조리 경영론, 외식 경영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조리 실습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저희가 이 특성화고 하면 사실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에 더 초점을 맞춘 학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수민 학생은 특이하게 이 특성화고를 거쳐서 대학교에 진학을 했단 말이죠. 좀 어떤 이유 같은 게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대학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건 좋은데 성적에 맞춰서 학과나 학교를 선택해버리면 학교에 들어가서 너무 흥미를 잃을 것 같아서 관심 있는 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했고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비슷한 연계된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 추후에 취업과 진학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특성화고를 입학을 하기 전부터 하면서부터 이미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입학을 한 거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는 하는데 연계된 과정을 더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수민 학생 같은 네. 케이스가 많습니까? 우선 진학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체로 30%, 뭐 40%, 50% 되니까. 근데 이제 수민 학생처럼 자기가 이제 대학을 딱 진학을 전략을 짜가지고 부모님은 어땠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부모님 엄청 고등학교 들어갈 땐 반대하셨는데 그쵸. 들어가고부터는 네. 왜냐면은 이게 공부를 좀 못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 친구 정도면. 왜냐면 말도 잘하고 이미지가 예. 공부를 좀 했을 텐데 그때 이제 특성을 선택했을 때 부모님들은 옛날 분들이잖아요. 막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막는 거를 이해시키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까지 알아서 간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없잖아요. 주위에도 별로 없거든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흔치 않은 학생이다. 흔치 예, 않습니다. 수민 학생 아, 흔치 않습니다. 특별한 네. 학생이 오늘 그렇죠. 또 전교일등이니까. 저희 방송을 찾아주셨는데 네. 저는 일단 궁금한 게요. 일단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둬서 특성화고에 입학을 했는데 막상 일반 고등학교와 분명히 교육 커리큘럼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뭐 그렇죠. 실습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는데 힘들진 않았나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랑 인문계나 일반계고 친구들에 비해 오히려 학업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시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네. 수시에만 집중하면서 학교 행사나 대회 같은 거 최대한 많이 참가하고 자격증 취득 많이 해서 생활기록부에 많이 넣으려고 노력해서 생활기록부 양도 생각보다 좀 많이 늘었고 이제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습니다. 예, 아예 정말 수시만을 보고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취득을 하고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학교도 있었지만 오히려 학원 같은 것도 많이 가게 됐고 오히려 직접 그 기능 품목을 배우는 것보다는 학교 행사 활동하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 양식 기능사, 중식 기능사, 조주 기능사 이렇게 했어요. 이런 대회 뭐 참여를 하고요. 또 자격증 취득을 하고요. 이런 활동들이 도움이 많이 되나 봐요. 완전 도움이 되죠. 왜냐면 학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양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성 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시중에 떠는 말 있어. 수상 경력이 뭐 30개면 합격이다. 뭐 29개면 떨어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과하고 관련된 활동이 한두 개라도 정확히 있으면 그게 평가가 되거든요. 잘. 네. 근데 수민 학생 같은 경우는 특성화다 보니까 관련 학과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 그럼 활동들이 거의 다 이 전공 과목하고 관련된 활동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도 관련이 다 돼 있죠. 그래서 풀기 되게 쉬워요. 솔직히 인문계 가면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하고 관련된 활동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요.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수민은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확실히 플러스가 되고 또 하나는 특성화 친구들은 이게 취업을 하던 진학을 하던
자격증은 무조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면서 학업 역량이나 학습 태도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만약 대학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격증이나 본인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최대한 많이 따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대학 진학을 할 때 수민 학생은 이미 수시를 목표로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정시나 일반 전형에 비해서 그 수시 전형은 좀 더 그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따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시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제일 많이 봤는데 네.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였고 자기소개서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제가 해본 걸 잘 풀어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생활기록부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뭐 이런 대입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우 생기부 학생부에 집중하는 건 아주 잘하는 거죠. 네. 지금 학종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경희대 라인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중상위 대학, 뭐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상위권 대학은 거의 뽑는 게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전체 내신이에요. 네. 전체 내신이 좋아야 돼요. 전체 내신이 혹시 몇이에요? 전체 내신이 저 경희대학교로 보면 1.24 정도. 1.24. 그다음에 주요교과는 몇이에요? 주요교과는 1.0. 1.0, 1.0. 1.0이면 올 1등급이라는 소리예요. 올 1등급. 그러니까 전체 내신이 우선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 교과예요. 예. 관련 교과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활동 연계거든요. 세 번째가. 근데 이 친구는 전체 교과 되죠. 두 번째 교과 관련 교과 되죠. 1.0이니까 이거 안 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활동 연계가 특성화고라서 행사 참여나 지금 자격증을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동 연계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컨텐츠가 학종에 참 적합한 인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 네네. 생활기록부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내신 관리입니다. 이거는 어디가 똑같습니다. 내신 당연하죠. 관리가 가장 예. 중요하고요. 근데 내신 관리를 할 때 이 내신 관리를 예전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뭐 과외하거나 만들어진 이 학업 역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종에서 평가하는 게 첫 번째가 전공 적합성, 두 번째가 학업 역량이에요. 네. 근데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게 뭐냐? 자기가 만들어낸, 스스로 만들어낸 학업 태도와 역량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 때 수행평가를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교과를 볼 때도 이런 거죠. 질문을 자주 해. 질문을 자주 하면은 이 세특에 기록이 돼요. 이 친구는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으며 그리고 이러이러한 수행평가할 때 다른 친구들을 도와 결과물을 잘 도출하는 그런 학생이 써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활동을 하면 관리를 잘한 겁니다. 학생부 종합은 하나입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 수시 모집 요강 이제 분석해 봤잖아요. 네네. 상당히 좀 어렵고 그렇죠. 복잡해서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우리 수민 학생이 많이 벅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민 학생은 좀 어떻게 정보를 얻고 또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가 취업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입시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제 목표는 오로지 경희대였기 때문에 경희대 홈페이지나 오. 입학처, 호텔 관광대 홈페이지만 둘러보고 면접이랑 자기소개서에 조금 첨가해서 오히려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거의 혼자 준비를 했다는 건데 음. 좀 힘든 부분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정보가 없었던 점이 제일 힘들기는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색이 요즘 잘 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었고 일단 행사를 많이 참여해서 그 저만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만의 스토리를 적기 위해 공부하고 싶은 거나 배우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기특합니다. 이렇게 좀 혼자서 준비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정말 수민 학생 같은 학생들. 역시나 좀 도움을 받으려면 아까 일부에서 어디가? 소개를 했었죠? 어디가? 예. 너 어디 가니? 어디가? 어디가? 왜냐면 저희가 네. 뭐 사설 사이트를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어디가가 제일 제가 보면 좋고요. 네, 그리고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죠. 네, 정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발품을 엄청 판 거예요. 혼자. 근데 우리는 발품이 아니라 발품이 아니죠. 손으로, 손가락으로. 치면은 거의 다 나옵니다, 지금.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희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를 정말 디테일하게 오픈을 다 해줘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이 봐도 좀만 관심 가지면 이해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네. 많은 대학들이 일반인이 봤을 때 갸우뚱하는 데이터가 많거든요. 경희대는 보면 알잖아요. 데이터가 쉽잖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경희대를.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경희대 호스피털리티 경영학부 경쟁률 상당히 높은 학과로 알려져 있잖아요. 유명한 학과인 만큼 분명히 경쟁도 치열했을 텐데 수민 학생이 생각했을 때 나의 좀 합격 비결 어떤 것이었다 이렇게 꼽는다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제 합격
비결은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여져 있고 최대한 잘 풀려고 노력해서 오히려 면접에 딱 갔을 때 어려운 질문도 많이 없었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좀 자연스럽게 녹였다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아, 어떤 이게- 내용을 썼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프랑스랑 한불 수교하면서 이렇게 특강을 오셨었거든요. 네. 그 특강 오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016년이 한불 수교 130주년이었어서 저희가 프랑스 특강 받았던 그 시연 작품들을 그대로 다시 만들고 학생문화센터라고 대구에 있는데 거기에 전시회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 쓴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이게 축제를 하면 저희는 과가 특성화다 보니까 각 과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네. 거기를 판매할 때 제가 회계랑 생산을 둘 다 담당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 통했다고 보십니까? 자, 보세요. 이게 그 강연회를 몇 명이 들었죠? 강연회를 거의 저희 과 다 들었어요. 60명 그죠? 정도. 60명이 다 들었죠. 네. 근데 저렇게 푸는 학생은 수민 학생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 특별한 뭐 R&E, 뭐 이렇게 뭐 소논문, 논문 써야 되고, 뭐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고, 뭐 특별한 활동을 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수시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본인이 경험한 거를 자신만의 스토리, 학생의 스토리를 뽑아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뒤에 뭐 축제 안 하는 학생 어디 있어? 다 하잖아요. 이걸 몇 번 설명드립니다. 자,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3년 동안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예. 그거를 본인의 얘기로 스타맵의 구조에 맞게 풀어내면 충분합니다. 근데 수민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활동이 연계된 게 많으니까 컨텐츠도 많죠. 그 인문계보다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네네. 자, 다음으로 이제 면접인데요. 이 면접 준비도 어떻게 하는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민 학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는 거의 안 하고 진짜 마음 편하게 놀러 가다시피 들어갔었거든요. 자신감일까요? 근데 딱 보면 솔직히 자신이 있었네. 딱 보면은 네. 솔직히 나 같아도 1.0에 자격증 저렇게 많고 활동 많이 했잖아요. 나 안 뽑으면 니네가 손해 그럴 것 같아요. 니네가 손해잖아 솔직히 안 뽑으면. 준비가 다른 부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면접은 좀 편하게 갔나 봐요. 자신이 있었다고 오히려 긴장하면 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말을 못하고 떨어질 바엔 뭐라도 얘기하고 나오자 이렇게 해서 그냥 거의 준비 안 하고 편하게 갔고 저희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공통질문이 있어요. 공통질문에서 오히려 이렇게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질문을 더 준비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준비 안 하시면 떨어져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수민 학생은 중요합니다. 활동 같은 경우도 완벽하고 그다음에 내신이 워낙 완벽해요.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A, B, C, D 등급이 있어요. D는 그냥 넣어도 떨어뜨리는 애들. 교과가 안 돼. 떨어지잖아요. 1차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뽑혀도 교과가 애매하면 활동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수민 학생은 교과로 벌써 본인의 학업 역량을 증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활동을 더 이상 디테일하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원래 이거는. 그리고 활동을 썼는데 본인이 정말 한 게 맞아. 왜 자격증까지 있으니까. 그럼 더 거의 이거는 확인 면접이지 신청 면접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수민 학생 같은 케이스는 많지가 않기 아니, 안 때문에 많죠. 다른 네. 일반 학생들을 위한 준비하셔야 면접팁을 좀 고쌤이 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본인이 다 검토하셔야 돼요. 봐봐, 수민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 활동을 지금 자연스럽게 다 풀어냈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그게 언제 하는 건지도 몰라, 활동이. 그 강연 들었어요? 아, 들은 게 없는데요, 자서? 책 읽었어요? 아, 제 책을 읽은 게 아닌데 선생님 잘못 기록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학생부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냐? 학생부를 줄을 다 치세요. 줄을 다 치고 기억이 안 나는 단어나 활동이나 독서는 다시 기억을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거짓말로 판단한다니까요. 확인 면접에서. 자, 그 책 요즘엔 줄거리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책 읽고 뭐 느꼈어요?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죠? 근데 읽은 기억도 없어.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확인 면접에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본인의 학생부 내용을 꼼꼼하게 네. 좀 살펴보고 그쵸.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다 게 하셔야 좋겠습니다. 됩니다. 네네. 자, 수민 학생 특성화고 학생들 정말 후배들에게 정말 뭐 롤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요. 특히 네. 대학 진학을 한 학생들에게 그런 후배들에게 좀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영어 것 공부? 같아서 네. 영어가 저희는 학교에 들어온 호텔 관광대다 보니까 외국어 수업이 정말 많고 이미 외국어가 잘 되는 친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누구나 다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반드시 꼭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준이 좀 많이 높죠, 영어가. 네. 그렇죠.
제가 예. 못하는 거랑 그 친구들이 못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수준을 지금 학교에서 영어 잘한다 그 수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또 수민 학생이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필수고요. 네. 학교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에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학교 활동 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능 준비보다는 학교 활동 많이 하고 성적 관리 좀 해서 학생부 종합이나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뭐 학교 1등, 아유, 그렇죠? 좋네. 예, 그렇죠. 경희대학교 또 호스피탈리티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의 네. 손수민 학생과 함께 특성화고 수시 합격 전형 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민 학생 그리고 또 고종필 쌤까지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